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쯤 태국에서 송환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귀국행 비행편에서부터 체포가 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데려오는 걸까요? 2018년 11월 달에요. 쌍방울이 CB를 발행해요. 전환 사채죠. 그런데 네. 이 CB를 누가 인수를 하느냐? 김성태 회장의 개인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CB 100억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11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10억을 갖다 번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110억 중에서 20억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거쳐가지고 2021년 3월 달에 이모 변호사가 있는 그 로펌으로 20억이 들어가는데 예. 그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2심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법률 지원 단장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네. 로펌에다가 아무리 수임료 뭐 김만배 씨 100억, 뭐 120억 이야기도 나왔지만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쌍방울에서는 그 20억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고 에스크로였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변호사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20억이 그 로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혹시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세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자금의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고 또 김 전 회장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 사입은 거. 기자들도 김성태 회장 뭐 귀국하고 하는데 왜 아무 말을 안 하냐.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처음이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 여기 누가 그 쓰셨네.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회문제. 네, 최준봉 교수님,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쌍방울과의 인연은 뭐 내입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아까 네. 정익진 변호사 얘기했던 그 20억 문제는 나중에 네. 정익진 변호사가 나중에 뭐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네. 그 M&A,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 이름도 지금 이거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아는 분이 변호를 했다라고 이제 변호사 이름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가 수임한 쌍방울 계열사와 모 업체 간의 M&A 계약 거래에서 M&A 과정에서 쌍방울이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돈을 20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M&A가 무산이 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20억을.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를 지금 이거는 이제 모 언론에서 마치 이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그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M&A 과정에서 있었던 돈이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다가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 있다가 네. M&A가 무산되면서 이게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에요. 그게 20억이거든요, 지금. 그걸 논란을 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이름도 저는 명확하게 저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김성태 씨가 들어와 조사를 받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쌍방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께서는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 아니냐. 뭐 실체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이 상황극을 얘기했는데 그걸 들을 때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가지고 김남국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지자들에게 좀 전달하는 거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성태 전 회장 지금 쌍방울 대주주 아닙니까? 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은 전북 남원인데 전주에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보내고 뭐 속칭 전주 나이트파의 행동대장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사채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제 이 쌍방울을 인수해서 회장을 거쳐 대주주를 한 사람 아닙니까? 지킬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귀국을 택한 것도 본인의 측근 6명이 입건이 됐는데 4명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는 의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17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진 귀국해서 많은 의혹들을 정리한다. 이 말 속에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어렵게 일군 쌍방울만은 지켜내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측근들 뭐 이거를 뭐 속칭 뭐 오야붕 꼬붕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여튼 이런 부하들은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책임질 것은 지고 또 내 책임이 아닌 것은 밝힐 거다. 사실 17일 날 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회장의 입이 대단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 무슨 발언이 나올지 과연 내 입밖에 없는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자진 귀국을 하겠다는 거는 할 말이 많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네. 여러 가지로 시간을 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자진 귀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들을 디펜스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회장이 8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김성태 회장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한테 기댈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빨리 들어와서 할 말 다 하고 그다음 빨리빨리 절차가 진행이 돼서 처벌가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처벌받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식으로 또 변호사들이 그 조언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으로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